비싼 건 맞지만 내려가면 얼마 내려가 있어요? 20, 30%. 큰 돈이죠. 그거하고 자기 행복 지수하고 좀 비교해 보셔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다. 그러면 나는 돈을 택하겠다 하면 그냥 가시는 거고 캐시플로우가 되는데 나는 애기들 행복이 좋다 그러면 바로 사시면 되죠. 야, 근데 30%라는 게요. 네. 사실 10억짜리를 7억에 사면은 네, 3억을 싸게 사거나 비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꾸로 하면 야, 이게 3억 모으려면 세금 다 내고 그죠? 야, 이것도 진짜 큰 돈이. 중요한 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서 10년, 20년 요번에 사면 오래 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성이 없다라 그러면은 네. 10년, 20년을 하면 물가 상승률하고 또 맞춰보면 결국 명목 가치에 맞춰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임갭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타임갭 길어도 10년이고 짧은 5년이니까 네. 그걸 한번 현재 가치로 환산하시면 네. 답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예외로 하더라도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시네, 그죠? 네. 김인만 대표님.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라도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보면 선생님 집값 안 떨어지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다 올라가는 집을 바라거든요. 누가 안 오르는 집을 들어가려면 전세 들어가는 게 되죠. 전세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그렇죠. 안 오르는 집을 살 필요가 네.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지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저는 원칙은 필요하면 사라. 단 시장 상황을 볼 때 지금의 불확실성이 있죠. 금리가 뭐 5년 연속으로 오르진 않을 거잖아요. 올해까지는 오르는 건 확실하고요. 내년 뭐 올라도 내년 말까지 오르겠죠. 그 이상 올라가면 과연 미국이나 우리나라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저는 기다려도 1년 정도는 우리가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금리 인상 정도는 멈춰야 될 것 같고요. 고점 대비 뭐 인천 송도가 뭐 반토막 났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지만 보통 전세가율이 50% 정도 됩니다. 50% 정도 되면 저는 한 20에서 30% 정도 떨어지는 급매물이 있다면 사서 설사 떨어지더라도 거기서 만약에 또 30%가 떨어지게 되면 저는 역전세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한 20에서 30% 정도 조정되는 내가 캐시플로우가 된다면 그런 집이 들어간다면 설사 최악의 경우에 떨어지더라도 10% 정도 더 떨어질 네.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금리 인상이 멈춰라. 두 번째 고점 대비 20, 30% 떨어진 집을 좀 노리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하더라도 사는 거는 좋은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2022년은 아니다. 네. 박 대표님 묘한 표정이십니다. 저 항상 계속 제가 다른 얘기 있는데 왜 나만 혼자 얘기했지? 그래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당연히 금매는 사야죠. 근데 그렇지. 부동산 얘기를 드리면 부동산 제가 현장에 느끼는 건 철저히 지역적입니다. 시장 흐름을 막이하는 건 맞는데 시장은 확실히 불확실합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저도 겁납니다. 네. 그런데 확실하게 준 지역들이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하면. 즉 그 정도 자금을 고생해서 모으셨으면 진짜 소중한 돈이잖아요. 저라면 먼저 현장을 나가겠습니다. 타겟 지역을 정하고 타겟 지역을 선별한 다음에 그 현장을 가서 시장의 흐름과 여기가 좀 다른 면이 보일 겁니다. 네. 거기서 다른 신호가 나오면 저는 지금이라도 매입하는 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입해야죠. 맞으면. 지금 보고 있는 데가 어디십니까? 유일하게 제가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그 전세가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금 서울시 아파트 전세가를 보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천구 같은 거 지금 80% 여전히 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지역이 영등포나 금천구 이쪽 지역이 문제가 이제 재개발 상당히 예정국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실은 실수요층이 많은 구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내가 만약에 실수요자라면 제 말은 이제 투기 말고요.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하실 거라면 하나 정도 지금 사도 크게 하방 압력은 없습니다. 그런 주택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것이 뭐 지금 좋은 아파트 사라는 개념이 아니신 것 같은데 네, 그 얘기입니다. 미래를 좀 보고 좋은 아파트가 될 것을 갖다 투자하는 것은 저도 재개발 대상지들은 다 다세대 빌라니까 충분히 하방 압력은 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 대표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 가격 떨어진다는 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매매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살 수 있는데 네. 전세는 사실 이동하는데 제한이 되게 심합니다. 거기에 학교에 애들 다니는 것도 있고 또 장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세는 제가 봤을 때 철저히 사실은 주택 공급과 연결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금리에서 일부 조정되는 거는 시장 가서 보면 임대료는 떨어진 게 많이 없습니다. 전세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헬리오시티처럼 거주 조합 사업을 했는데 한 4년 이내인 것들 중간에 임대차 경찰법 거친 것들은 사실 그때 당시에 처음에 할 때도 이 소유주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잔금을 전세로 떼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시점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난리 납니다. 정말.
그분들은 조정을 받지만 우리가 말하는 작년에 자본시세 들어간 분들은 그 정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냥 버티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란 게 실제 가서 보면 일부 지역에 이의원님 말씀대로 조정이 있는 걸 보입니다. 저도. 그리고 각각은 보는데 우리가 말하는 대다수 지역 보면 의외로 황교안 교수님 말씀대로 아래 내려갈수록 저항이 강해서 그게 안 보입니다. 현장 가면.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이제는 이게 안전하다는 게 전세가율 비율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안전하다 네. 말씀을 드렸죠. 하방 경직성이 있다. 근데 꼭 전제해야 될 게 최근에 전세 가격이 2년간 급등했다는 지점이 있어요. 네. 급등한 아파트나 주택 중에서 저가의 전세 자금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대출을 더 많이 해줘. 그러니까 고가 주택은 대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가격이 낮은 전세의 주택들이 훨씬 더 대출이 많이 껴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통계 자료는 안 나오지만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 그동안 이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전세 대출이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저가주택의 전세 가격이 급등해서 단순히 전세 비율이 높다는 걸로 만약 샀는데 반대로 전세 가격이 더 가파르게 떨어지면 리스크가 크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때 전세 비율이 낮은 게 보기에 좀 바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그건 좀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후주택이 저가주택이에요. 노후주택, 저가주택이 서민이 삽니다. 서울 도심이 노후주택 대단히 많거든요. 그리고 재개발 구역도 많습니다. 즉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되려면 저가주택 우리가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저가주택을 부시기만 합니다. 지금 과거 10년 동안 서울시는 저가주택을 멸실만 했습니다. 만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거냐? 아니요. 아까 왜 고가주택이 전세가가 낮냐면 우리는 아파트만 만듭니다. 고가주택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은 전세가 떨어집니다. 그런 긴 흐름에서의 방향성은 맞는데 네. 최근의 상황을 보자는 거죠. 최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아니 최근 2년 동안 저가주택의 전세 가격이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게 갑자기 저가주택이 멸실되고 아니죠. 멸실된 게 쌓여온 겁니다. 정말 쌓여서 하나도 만든 게 없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얘기냐면 네. 저는 지금 계절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10년 주기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10년 중에 쭉 쌓여온 겁니다. 아니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최근에 올랐던 게 아니고 네네네. 그건 계속 오르는 방향성이죠. 네네. 그런데 급등했다는 건 네네. 저가 주택에 저가의 전세 가격에 대출이 더 많이 됐다. 네. 그래서 급등했다는 한문도 거죠. 교수님 한번 이게 지금 다 맞는 얘기인데 따로따로 이제 본인들의 주장하시니까 이게 아무래도 지금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제 위원님께서는 이제 저 자체를 전세 대출 많이 해줘서 버티는 것만으로 이제 해석하시는 거고 실제 현장에서는 또 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근데 따로 하나만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답변이 되는데 그리고 두 개 존재합니다. 전제 조건이 실수요자거든요. 지금 갭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전세가율이 높아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2012년도도 정비사업, 재건축, 개포주금 같은 게 많이 떨어졌는 게 전세 레버리지가 굉장히 낮았어요.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 전세가율이 10%, 20%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지만 그 정도 전세가율이 받쳐주는 저가 주택이라면 충분히 버틸 수가 있다. 갭 투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사는데 다른 대체제가 잘 없습니다. 내가 고가 아파트 갈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실거주 목적이라면 전세 가율이 떨어져도 설사 떨어지더라도 내가 실거주로 50년 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치명적일까요? 전세 비율이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진다니까요. 내 집은 안 떨어지겠죠. 근데 주변에서 떨어지는데 근데 그게 영원히 떨어지진 않잖아요. 우리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수장이 화폐 가치 하락도 있고 영원한 건 없지만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제가 10년, 20년? 아니 그건 모르는 얘기죠. 근데 전제 조건이 실거주가 핵심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 저가주택 다세대 빌라들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위원님은 전세 대출이 많아져서 분명히 있죠, 영향이. 근데 이게 정부가 전세 대출 한도가 보면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계산해 보시면 금리랑 직결돼요. 우리 서울 시민들의 소득 분포도가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하시면 이게 답이 그냥 나오거든요. 더는 안 해줄 거예요, 정부에서. 제가 볼 때. 왜? 더 해주면 버틸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대상의 주택들은 꼭지인 거예요, 지금이. 제가 볼 때는. 말씀대로 전세 대출을 낮추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버텨요. 말씀대로 똑같아. 버팁니다. 버티는데 이 위원님 말씀은 아파트처럼 이분들이 더 힘들어가지고 전세 대출이 낮아질 때, 못 버틸 때. 근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본 경험은 어떠냐면 서울 시민의 70%가 6천 이하인데
50%는 4천 이하예요. 심각한데 그분들이 거기 사시거든요. 그럼 그 4천 이하를 이자 월세를 계산해 보니까 수입 2% 전세 대출 받아서 4월 받으면 8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오르거나 물가가 오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세 대출이 깨지겠죠. 못 버티죠. 그러면 이제 저것도 내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버티는 어떤 그 저항력은 더 강하죠. 아파트보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두 분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광수 의원은 이제 뭐 좀 긴 시기로 보면은 네. 야 그게 어떻게 그게 유지가 되겠냐 그 가격이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그리고 또 현장에 가서 보면은 그분들을 지킨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두 말씀 다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문동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근데 현장도 가보니까. 전왜 이거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싶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서민들이 이제 그런 주택을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서민들이 굉장히 큰 선택이 있어요. 뭐냐면 청약이라는 그런 집을 사시면 되시는데 그렇게 되면 청약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저는 굉장히 큰 손실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전세가율 높은 그런 아파트들을 지금 내가 실거주한다고 사서 가서 또 고생하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오시러 저는 청약을 기다리는 게 낫지 그게 않을까. 후떨어져 있고 사실 지금 또 청약 당첨됐는데 옛날엔 청약 당첨하는 순간 막 직장에서 막 술 사주고 그랬는데 야 나 청약 당첨됐다는다. 좀 불안해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제가 타겟하고 있는 분들은 뭐냐면 중서민인데 지금 집이 없으신 무주택자분들이 전세가율이 높다고 해서 사시는 건 전 굉장히 리스크하다. 자, 부동산 문제만큼 이렇게 첨예한 주제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주식 얘기를 하면은요 훈훈해요. 빠질 때는 그래도 같이 좀 올라야 되는데 그거 뭐 상승론자